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15주차 문학 국선생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주차에는 뭐 살펴보고 있어요? 바로 가전체 문학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전체 문학이라는 것은 가짜 전기문으로서 어떤 대상을 의인화하여 소설로 만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언제 쓰여진 것이라고요? 고려시대에 쓰여져서 오늘날까지 쓰여지고 있는 건데, 오늘날에는 이걸 약간 변형해서 평범한 인물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전체 문학은 의인화 소설로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도입 부분에서 인물의 그 인물 대상의 가계를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가계라는 것은 집안의 내력입니다. 그 집안이 어떻게 이 조정에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전개 부분으로서 그 인물, 그 대상의 행적을 에피소드식으로 나열한다고 했고요. 세 번째 마무리 단계에서는 비평이라고 해서 그 인물에 대한 사신의 평가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가전체 소설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공방전 돈을 의인화한 소설 봤고, 두 번째 시간에 국순전 술을 의인화하였는데 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그러면 그 임춘의 국순전 은 술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국이 뭐예요? 술국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국선생전이 누가 썼습니까? 이규보라는 작가가 썼어요. 그래서 국선생전에 국순전에 영향을 받아서 쓴 것인데, 이 국선생전은 임춘의 국순전과는 달리 술을 의인화하였지만 이 술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국순전과 국선생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 시대가 언제라고요? 고려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고려 시대의 생활 모습을 어느 정도 그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죠. 고려시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 혹은 역사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이때 이 인물들, 실제 인물들, 실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실존 인물들이 중국인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거론하면 뭔가 이제 그 후한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도 이 가전체 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락은 맨 처음 도입 부분에서는 가계를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자, 가달락 보니까 국성에 사는 중지인이 주천에 사는 사람이다. 국성을 소개하는 거죠. 여기서 국성이란 뭐냐면 이게 이제 술국자인데, 원래는 이 국이 술을 만들 때 누룩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누룩이란 뜻입니다. 누룩이란 성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국성이란 맑은 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룩으로 만든 술, 그래서 맑은 술, 그래서 국성에 대한 소개예요. 이 국선생전의 주인공이 바로 국성이 되는 거죠. 중지란 곤드레 만드레를 뜻한다. 어릴 때에는 누가 국성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국성은 술을 의인화한 대상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벌써 의인법이 쓰인 거예요. 자, 의인법은 비유법 중에 하나죠. 비유법이란 뭐라고 했죠?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법에는 의인법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죠.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소설 자체에는 이제 의인화한 소설에는 의인법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국성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는 서막에게 기여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서막이라는 것은 어떤 관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직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관직자들이 술을 즐겨 마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심지어 서막이 그의 이름과 자를 지어주기까지 할 정도로 술을 즐겼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힘껏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온이 뭐야? 따뜻할 온자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따뜻한 데서 발효가 되니까 이 술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 되겠네요.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잡아갔기 때문에 누구를 국성을 그의 자손들은 간혹 정나라에 흩어져 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술은 주나라와 정나라에서 즐겨 마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단. 국성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있지 않다. 조부 모가 그러니까 조부 할아버지, 국성의 할아버지는 주천이란 곳으로 이사와서 살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도 여기서 살아 드디어 주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주천이란 곳에서 술이 애용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의 아비, 그러니까 국성의 아비 차는 벼슬을 했다. 그러니까 벼슬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조정에서 술을 즐겼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의 집에는 처음 하는 벼슬이었다. 차란 흰 술을 말한다. 차는 평원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관직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국성의 아버지도 이제 국가 즉 관료들에게 사랑받았다. 관료들이 즐겨 마셨다는 얘기인데 이 한자를 풀면 도구가 좋지 않은 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술인데도 관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 돼요. 산홍경 곡씨의 딸과 결혼해서 성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곡씨와 딸과 결혼해서 성을 낳았다는 것은 이 성이 조금 더 이 평원 도구보다는 좋은 술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곡씨를 만나서 이 곡식과 만나서 좋은 술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국성은 좋은 술이 뭘 말하냐면 아마 맑은 술을 말하는 거예요. 맑은 술. 자, 그러면 맑은 술과 차란 흰 술을 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흰 술은 뭐냐면 막걸리. 그러니까 막걸리보다 이 맑은 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성은 정종을 말하는 거고 그의 아버지는 막걸리, 그의 조상은 막걸리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가나 달락은 뭐예요? 그의 가게에 대한 소개. 가게 소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다 달락부터는 나달락이 아직 안 끝났네요. 나달락 계속 봅시다. 지금까지 가달락이었어요. 가달락이 뭐야? 가게, 집안 내력에 대한 소개였죠. 그러면 나달락부터는 전개로 뭐예요? 이 성의 행적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 마음 씀씀이가 컸다. 손님들이 그 아비를 보러 왔다가도 성을 유심히 보고 귀여워했다. 그러니까 손님들을 맞이할 때 이 맑은 술을 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아이의 마음과 도량이 몹시 크고 넓어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리며 마치 만경의 물결과도 같소. 마치 뭐뭐과 같다. 무슨 법?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이 쓰였네요. 그래서 이 국성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국성, 즉 맑은 술을 즐겨 마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더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더 흐려지지 않소 라는 말은 이 맑은 술의 속성이죠. 이 맑은 술은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맨 첫 부분에서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라고 성격을 직접 말해줬죠. 국성의 성격을. 그래서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거죠. 성격을 직접 말해줬어. 그러면 이게 직접 제시고 만약에 얘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면 간접 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대와 이야기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겠소 라고 해서 이 국성이 이제 관료들에게 널리 마셨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보여주네요.
성은 국성은 자라서 중산의 유영, 심양의 도잠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영과 도잠은 실존 인물입니다. 중국 인물이에요. 중국 실존 인물을 이야기에 활용하면 이야기의 사실성도 높이고 흥미성, 재미도 높여주고, 동시에 이 유영과 도잠이란 인물이 누구냐면 중국의 유명한 시인 도연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영과 도잠이란 인물이 술을 즐겨 마셨다라고 했으니까 이 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인물을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국선생자는 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알 수 있네요.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이 싹 튼다. 이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들을 잊고 마음으로 취하고야 헤어지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에피소드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다달락 봅시다. 국가에서 성에게 조구연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관직을 임명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조구연이라는 관직이 하급관리예요. 직급이 낮은 것입니다. 또 청주종사로 불러. 청주종사가 좋은 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국성은 아까 맑은 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정종이라고 말했는데 이 정종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청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청주라고 부르면서 공경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청거했다. 그러면 공경은 뭐냐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공경도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청거하였다라는 뜻이죠. 이에 임금은 조서를 내리고 공고를 보내요. 보고 눈짓하며 말했대요. 왕이 국성을 불렀단 얘기죠.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성인가, 주천에 사는 국생인가 라고 했더니 여기서 뭐야? 국생은 뭐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국선생이란 뜻이죠.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이보다 앞서 태사가 임금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신하겠죠. 지금 주기성이 크게 빛을 냅니다. 성이 별성자니까 수리별이라는 뜻이겠네요. 수리별이 크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돼요. 성이 도착하니 임금은 태사의 말을 생각하고 더욱 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객 낭중에 벼슬을 주었다. 그러니까 임금도 이 술을 즐겨 마셨다는 얘기네요. 그리고는 얼마 안 돼요. 국자제주로 옮겨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국자제주는 뭐냐면 나라의 제사를 올리는 술. 그러니까 나라의 제사를 지낼 때 뭘 사용했다? 이 청주, 맑은 술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의사는 뭐냐면 예의범죄를 맡아보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제사 지낼 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모든 조회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 천식, 진작의 예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술이 쓰였다는 것이죠. 봄과 가을 신에게 올리는 제사 때도 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임금은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승진시켜 승정원의 제사, 그러니까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잖아요. 비서기관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승격했다. 그러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좋은 대접을 받았다. 출입을 할 때에도 교자를 단체로 대궐에 올랐다. 라는 것은 이 교자가 뭐냐면 임금에게 올리는 이제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상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매우 술을 즐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고 존칭하여 일컬었다. 혹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뵙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은 곧 풀어졌다.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면 임금의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사랑을 받은 것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국성이 임금에게도 사랑받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이 술이 너무 많이 마시면 이제 어떤 화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임금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의 기분을 달래주는 건 뭐였다? 술이었다고 말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 일단 제목 자체가 국선생전이니까 의인법이 있는 거고 또 뭐마듯 해가지고 아까 무슨 법? 직유법이 쓰였으니까 얘네들은 다 비유법에 속하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게 이게 전에 서술 방식이니까 맞는 거고요. 사물을 의인화하여 등장인물을 표현했다. 맞죠? 사물, 수를 의인화한 소설이니까요. 역사적 인물 등장시켜서 흥미를 유발해요. 아까 등장했죠? 중국 실존인물 등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묘사를 활용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배경묘사는 뭐예요? 방 우리가 살고 있는 방 혹은 들판이나 아니면 이런 그들이 살고 있는 곳, 장소를 세세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뭐예요? 배경 묘사가 되는 건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틀린 게 되겠네요. 그 다음 21번 볼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보기를 보니까 국선생전은 고려 후기의 신진사대부 이규보의 작품이죠. 이 당시에는 무신에 난 이후 무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며 지방 향리 출신의 신진사대부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그들은 실무 역량과 문인으로서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지방 향리 출신의 신진 사대부들이죠. 실무 역량과 문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 중앙정계로 진출한 사람들이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이제 고려의 지배계급의 변화. 그래서 맨 처음에 누구라고 그랬죠? 호족, 지방에 힘 있는 세력. 그 다음에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문벌귀족이 이적염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으로 몰락하고 나서 누가 무신 세력이 집권했고 그 다음에 등장한 세력이 권문세족. 권문세족은 이제 원나라의 아부하는 세력이고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신진사대부들인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연구한 이제 학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진사대부. 이들은 사물과 현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가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가 임춘이나 이규보 등이 이런 소설을 쓴 거죠. 그죠? 이 가전을 이해하려면 사물 자체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글 전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1번 국성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신진사대부의 의식을 볼 수 있다. 그랬겠죠. 이때 당시의 사회 문화를 반영했고 그리고 이 가전체 문학을 쓴 사람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니까 그들의 의식은 당연히 작품에 나타날 거예요. 2번 국성이 예의사를 겸하면서 예의사를 겸한다는 것은 예의를 갖춰야 할 곳에 술이 함께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행한 실무적인 일들은 신진사대부들의 실무적 역량을 드러내. 왜? 신진사대부들이 작가층으로 가전체 소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3번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국성의 모습은 그 당시 막 등용되기 시작하던 신진사대부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네요. 그 다음 왜냐하면 이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기 때문이죠. 4번 임금이 국성을 국선생으로 예우했죠. 이것은 무신시대 이후 각광받기 시작한 무인들의 삶 맞죠? 과도 연관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무인이에요. 문인이죠. 무인이 아니죠. 문인입니다. 뭐라고 했죠?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무인이 아니죠. 무인은 무신을 말하는 거니까요. 얘가 틀렸네요.
자, 사물인 술을 국성이라는 사람으로 형상화한 것은 신진사대부들이 술이 지닌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다고 연결할 수 있다고요? 신진사대부들이 이 가전체 소설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설을 창작했어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이, 의식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 기억이 뭔가 봤더니 그의 조상은 원래 온이라는 땅에서 자랐다. 그래서 이 온은 뭘 가리킨다고요? 누룩이 바로 따뜻한 데서 발효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누룩술은 따뜻한 곳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따뜻함을 뜻하는 온으로 마을 이름을 정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니은을 보니까 니은 뭐냐면 더 맑게 하려도 맑아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정종, 즉 맑은 술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니은을 볼게요. 원칙을 따르면 어떤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국성의 강직함이 아니고요. 이 맑은 술은 더 맑아지지도 않고 더 흐려지지 않는다는 속성이기 때문에 강직한 성품과는 관계가 없어요.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디귿을 보니까 성은 자라서 증산의 유형, 심양의 도참과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유형과 도참이 술을 즐겨 마셨음을 의미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니까 모든 조회, 잔치나 종묘, 제사, 천식, 진작의 예를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의식에 모두 예를 갖춰야 할 의식에 술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제사와 잔치에 술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국성에 대한 임금의 만족 맞고요. 그 다음 미음이 뭐냐면 임금이 마음이 불쾌할 때에도 성이 들어와 뱉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이 풀어졌대요. 그래서 임금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것을 의미하고 국성이 임금을 기쁘게 했음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네요. 다음 문제 23번 국성의 어머니를 곡씨의 딸로 설정한 이유는 뭐야? 자, 곡씨는 뭐예요? 곡식을 의인화한 거죠. 곡식. 그러니까 이 술은 곡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곡식과 만나면 뭐가 된다? 맑은 술이 된다고 하였으니까 뭐라고 답하면 돼요? 곡씨의 딸로 국성의 어머니를 설정한 이유는 뭐예요? 곡식이 누룩을 만나 발효되는 술이 뭐가 된다? 국성. 즉 맑은 술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표현하기 위함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지문은 이제 읽어볼게요. 계속 뭐가 나오겠어요? 아까 에피소드, 그렇죠? 그의 행적에 대해서 나올 거고 마지막에 그의 평가에 대해서 나올 거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가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서령 모영이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자, 여기 보면 그죠? 모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는 붓을 의인화한 거고요. 서는 책을 의인화한 것이라는 것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어떤 글을 올렸어요. 모형은 곧 붓이다. 그 글은 이러했다. 자, 행신이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여기서 신은 신하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행신은 누굴 말하겠어요? 술, 즉 국성을 말할 거예요. 자, 행신이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천하 사람들은 모두 병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병이다. 왜 병이냐? 술이 너무 많이 사랑받는 현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병이 될 수 있다. 술을 너무 즐기는 것이 사회의 병, 사회의 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거죠. 이제 국성이 조그만 신임을 받고 또 조정에 쓰이고 있어. 요행이 벼슬 계급이 산품에 올라서 많은 도둑을 공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희거하면서 해치기를 일삼고 있다. 그러니까 술의 문제점,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임금에게.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하게 여겨 소리치고 반대하여 머리를 앓고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면 뭐야? 소리도 지르고 술주정으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기도 하죠. 이게 술에 다 패죠. 이자야말로 이 술이야말로 국가의 병통을 바로잡는 충신이 아니었고 실상 만백성에게 해독을 주는 도둑입니다. 해로움을 주는 도둑입니다. 더구나 성의 자식 셋은 제 아비가 폐하께 총애받는 것을 믿고 제 마음대로 세상을 횡행하고 세상에 이제 술이 많이 먹힌다는 게죠. 방자에게 오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랄건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술을 못 먹게 금주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올린 거죠. 그래서 이에 성의 아들, 그러니까 술의 자손들이겠죠. 셋은 즉시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 술의 자손들이 없어졌고 성도 죄를 받아 서인으로 폐해졌다. 그 서인의 뭐냐면 벼슬을 잃은 평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국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한편 치이자도 성과 함께 친하게 지냈다 해서 술에서 떨어져 자살했다. 치이자는 술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주머니를 의인화한 것이죠. 그래서 술 주머니도 모두 없어졌다. 그래서 요 가 부분은 술이 이제 국가에서 사라진 거. 그러니까 술로 따지면 술의 입장에서 보면 술의 실현이죠. 술의 실현, 국성의 실현. 다음 단락 볼까요? 성이, 국성이 즉 술이 이미 벼슬을 그만두자 제 마을과 격 마을 사이에도 도둑들이 떼지어 일어났다. 자, 여기서 술이 사라지자 마을과 경마을에는 제 마을과 경마을에는 도둑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도둑들은 실제 도둑이 아니고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졌다. 떼지어 일어났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의인화한 거예요. 이에 임금은 이 고을의 도둑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적임자가 쉽게 물색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성을 기용해서 원수로 삼아, 그러니까 원수로 삼았다는 것은 다시 기용했다는 얘기죠. 토벌하도록 했다. 그래서 얘는 술이 다시 사람들에게 마시게 되었다. 사람들이 술을 다시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다시 빚게 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성은 부하 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하였고 또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같이 했다. 소송에 물을 대어 한 번 싸움의 일을 함락시키고 나서 거기서 장락판을 쌓고 회군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심을 없앴다 라는 얘기죠.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후라는 벼슬에 봉했다. 여기를 보면 이 국성의 성질이 나타나 있는데 어디에 나타나 있냐? 성은 부하 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하고 또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같이 했다. 그래서 이게 국성의 능력이 되면서 국성의 통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규보 작가는 이 수를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국성의 원수로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이 사람들이 술을 다시 즐기게 되었지만 이 술로 인한 문제점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 다음 문단 보면 그래서 문단은 국성의 뭐에 대한 국성의 원수로서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작가의 인식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술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 그 다음 문단 봅시다. 그 후 2년이 지났다.
성은 소를 올려 물려가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이 술이 관직에서 사임하기를 원했다라고 한 것은 이 술이 사람들에게 그죠 먹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의 절제력도 이제 높이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작가는 신은 본래 가난한 집 자식이 옵니다. 어려서는 가난하고 천한 몸이라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뵙게 되자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놓으시고 신을 받아들여 여기서 신은 신하를 낮춰 부르는 말이죠. 받아들이셔서 할 수 없는 몸을 건져주시고 강호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일을 크게 하시는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제 몸을 상가지 못한 탓으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사온데 그러니까 뭐죠? 술을 많이 마셔서 시골로 물러나 신 적이 있다. 비록 엷은 이슬은 거의 다 말랐사오나 그래도 요행이 남은 이슬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 젖힐 수가 있었나이다. 또한 물이 그릇에 차면 엎어진다는 것은 모든 물건의 올바른 이치옵니다. 이제 신은 몸이 마르고 소변을 통하지 않는 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명령을 내려 신으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해주옵소서. 자, 여기서 지금 국성이 임금에게 자신은 이제 귀향해야 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다시 보면, 자, 하오나 씨는 일을 크게 하시는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빛나게 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랑해 주는 것만큼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 저번에 제 몸을 삼가지 못한 탓으로 저기서 제 몸을 술 때문에 시골로 그러니까 이 술의 문제점 때문에 시골로 물러난 적이 있죠. 그래서 편안해지기는 했는데 능력은 거의 다 말랐는데 그래도 충성심은 있어서 감히 임금님의 은혜를 그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찌꺼기와 티를 열어 젖힐 수가 있었어. 즉 도둑들을 몰아낼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이든 흥하면 망하기 마련이니까 이제 자신도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고향에 내려가 쉬고 싶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임금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중사를 보내요. 중사는 뭐냐면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이 되겠어요. 전령 보내요. 송개, 창포 등의 약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병을 돌봐주게 했다. 그러니까 임금은 누굴 국성을 매우 총애했다 라는 거죠. 성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용했다. 임금은 부득이 이를 허락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다까지는 그의 행적, 국성의 행적. 그래서 행적은 다 그의 긍정적인 면만을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스스로 이제 벼슬에서 물러날 줄도 알고, 그죠? 도둑들을 스스로 온 힘을 다하여 물리칠 줄도 아는 그의 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사실은 말한다. 여기서부터 뭐예요? 평가. 사실은 뭐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어. 뭐라고? 평가. 국신은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신복이 되어,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호가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서 태평스럽고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여기 긍정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사신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그래서 그는 만절이 넉넉한 것을 알고, 만절이 넉넉하다, 나이가 많다 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했다는 것은 명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작가의 긍정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스스로 사임했다. 주역에
이르기를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순리대로 처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고서 옛날 책을 인용하여 누구의 이 사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이 작가는 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내용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가봅니다. 24번. 가의 내용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네요. 가에서 이제 중서령과 모형이 임금에게 글을 올렸는데 누구? 국성을 파직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술의 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러자 국성의 아들 셋이 즉시 독약을 먹고 자살하고 치이자 즉 술주머니도 수레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맞은 게 뭘까요? 자식들의 잘못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상관이 없고 사람의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세모 한번 해봅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이런 내용도 없고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아니에요. 근거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맞지 않고 사람의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성이 임금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국성의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애용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병을 얻고 뭐 소리도 치고 이런 술주정 즉 주사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을까? 이 술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임금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 거론해서 높은 벼슬에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하가 그죠? 이 신하가 그것을 이 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자 이 술들이 알아서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가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25번 보자. 보기를 참고하 이 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보기를 보니까 가전은 고려 후기 일부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특수 관례이다. 어떤 사물을 의인하여 그 인물의 가계와 생애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공과 없죠. 그 다음에 사신의 평을 기록하는 전기, 일생의 인물을 다룬다라고 했어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에서는 술, 보리 등을 의인화하여 성품과 생애 등을 표현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가전체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전 허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글의 국성도 실제 인물이 아니죠. 맞고요. 국성의 공로는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치국의 이상을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왜 그래요? 이 글을 쓴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이고 신진사대부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고 또 실제로 국성은 높은 보스럽까지 올랐다고 했으니까요. 4번 주인공에 대한 사신의 평은 내용 전개상 마지막 단계에 제시되는 거 맞고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 맞고요. 가전에서는 주인공의 가게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죠. 그런데 국성의 조카 아우들을 제시하여 조카와 아우들이 없었어요. 그죠? 국성의 자식 3명에 대해서만 언급했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 술을 없애야 된다고 할 때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3명에 대해서만 나왔지 조카와 아우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므로 5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26번 이 글과 보기에 나타나는 술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대조하여 설명하래요.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라는 얘기죠. 임금께 곤드레만들에 취하여 정사를 피하고 수는 이제 제갈 물려 말을 하지 못하므로 예법의 선배들은 그를 미워함이 원수 같았으나 임금께서는 매양 그를 보호했다. 수는 또 여기서 수는 누구예요? 국순전에서 순이죠. 임춘이 쓴 거. 그래서 임춘은 국순전에서 수를 부정적으로 봤다고 했죠. 또 수는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술의 폐해죠. 시론이 그를 더럽다 했다. 그래서 임춘의 국순전에선 술을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규보의 국선생전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관점의 차이를 대조하여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수를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보기의 국순전은 술의 폐해를 주로 다루어 부정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27번. 다음 대화에 드러나는 국성의 인물됨을 서술하시오. 자, 국선생, 나는 그대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으니 내가 보내주는 약을 먹고 병을 돌보도록 해요. 그랬더니 폐하, 신은 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셔서 신으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국성은 뭐야?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인물이다 라고 서술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국선생전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파일에서는 논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